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되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남대는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던 국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국 대학 10곳을 발표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 융복합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 기획서를 제출하며 AB대학에는 지정이 됐지만 이후 제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뜻밖의 탈락 소식에 전남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준비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반면에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혁신 방향으로 내건 순천대학교는 AB대학 지정에 이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지정돼 전남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남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광주시는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첫 해인 올해 호남에서는 순천대와 전북대 등 2개 대학이, 영남에서는 부산대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이 최종 지정됐고 강원권 대학 2곳과 충청권 대학 1곳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에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 안팎을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20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나라 살림에 이어 광주시도 내년 예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민생 안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인데요. 정작 애먼 곳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건데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임금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떨어진 빅그린 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0세에서 3세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지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비롯해 빅그린 산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입니다. 회사와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다 보니 원화도 2년 만에 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빅그린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대표 육아 정책이라고 광주시가 홍보했는데 내년부터 돌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빅그린 산단에서 일뿐만 아니라 머물며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하겠다며 광주시가 부지 매입과 건립비는 물론 향후 5년간의 운영비까지 약속한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도 5억 3천여만 원의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일자리 상생을 위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곳을 만들면서 생긴 어린이집인데 과연 이게 학부모의 자녀 육아 때문으로 인한 실직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광주시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시 본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 원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사례가 없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보육 등의 지원은 평균 임금을 다른 제조사보다 낮추는 대신 GGM 노동자들을 위해 챙겨주기로 한 사회적 임금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노사 동방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만 사회적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짝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에 M1 아이들만 직격탄을 맞게 됐고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파기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경찰이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단축 근무제를 선택해 일하던 여성 경찰관에 대해 수사 의뢰와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소명 절차도 없이 이뤄진 수사 의뢰가 경찰관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담당 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한 수사 의뢰였고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 소속 17년차 경찰관 김모 경사. 자녀 육아와 부모 돌봄 등의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를 선택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근무만 일했던 지구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인근 지구대 순찰팀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광주경찰청을 찾아가 담당자와 초과 근무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청에 문의를 하러 갔었고 그 후부터 이제 저희 북부서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 그 이후부터 김 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경찰서 경무계 담당자가 김 경사의 근무 신청 내역과 실제 복무가 일치했는지 3년치 근무 내용을 내놓으라고 김 경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김 경사가 병가 등을 허위로 사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난 3년치 근무 기록 자료와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경사는 통상 수사 의뢰 전 해당 직원의 소명 절차와 감찰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들의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한 직원을 3년치를 털어봐라. 감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고발을 해. 그 고발을 해서 30건 중에서 하나라도 소명 못하면은 그 직을 잃게 되는.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김 경사의 근무 기록이 규정과 어긋난 점이 많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 의뢰를 했던 전 광주 북부경찰서장 또한 수사 의뢰를 통해 사안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로 가서 확인해야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우선 수사로 가서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이겼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감찰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 안 듣는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 조사를 했다고 비판합니다. 광주청 김 경사 같은 경우는 감찰 조사 없이 바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사에선 무혐의가 나왔지만 감찰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김 경사는 경찰청에 당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상태여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축사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축사 화재의 80% 이상이 점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양계장에서 새빨간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나자 119가 긴급 출동했고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개 동 가운데 10개 동이 전소됐고 수만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고 피해는 지금 10동 한 8만여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돼지 축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사 한 동과 새끼 돼지 2,500여 마리가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192건, 피해 금액은 191억여 원에 달합니다. 축사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인 요인이 49.1%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기계적 결함 등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 화재는 발생하면 진압도 어렵고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50% 가까이가 전기 화재로 나타내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풍기와 배전반 먼지 제거 등 축사 전기 시설에 대한 각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영광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영광군 홍농읍의 한 한우 농장에서 키우는 일부 소에 피부 반점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최종 검사를 의뢰했지만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 통제 명령과 함께 재검사를 의뢰했고 빠르면 내일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주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수인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첫째 주 9.4명, 둘째 주 8.6명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30명대로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광주시는 특히 인플루엔자가 초중 고교생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면서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